틱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아닙니다. 차트 번호는 13874번 김기훈입니다. 12세에 왔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왔고, 틱은 2020년 8월부터 틱으로 약을 먹었는데 1년 이상 우리가 정신과에서 도파민 차단제 복용했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심해졌답니다. 그 특징적인 게 머리를 막 흔들고 손도 많이 떨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아프대요. 심장. 이 친구는 심장도 아프고, 그리고 머리도 너무 아프고, 두통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비염이나 잦은 감기, 제가 이야기했죠. 10세 이전에 눈틱이 아니고 음성이나 다른 틱까지 있었던 경우는 거의 3세, 4세, 5세 이 구간에 우리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에 너무 많이 노출된 애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 이유는 이 건조해지면 틱이 유발되는데 약을 복용하고 입마름이나 더 건조한 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염이나 잦은 감기 치료를 꼭 생약으로 하라, 천연물로 하라.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먹는 게 아니고 비염, 축농증, 중염이나 우리 심한 기침 때 확장제 패치나 진해거담제나 스테로이드 흡입하는 거는 두 번째 선택으로 하고, 가능하면 천연 약제로 우리 기침을 치료하는 약을 찾아줍니다. 찾아주면 더 이상 화학약품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틱 치료가 완치되는 애들은 거의 감기도 코나 기침에 먹는 약을 다 찾아주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니까 더 이상 비염, 축농증, 기침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파민 차단제를 1년 이상 먹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 심해졌고, 그리고 더 문제는 숙면이 안 됩니다. 숙면이 밤에. 숙면이 안 되면은 이 떨림이든 염증이든 나을 수가 없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숙면이 돼야지 혈색이 생기지 않습니까? 숙면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은 도파민 차단제는 1년 이상 먹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끊으라고 점진적으로 끊으라고 했는데 거의 뭐 한두 달 만에 거의 다 끊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침 치료를 많이 권하지 않는데 워낙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침 치료도 권했어요. 8월 2일 날 치료받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두통이 40%가 줄었대요. 본인 말로는. 두통이 40% 줄었고, 중간에 이제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두통은 거의 없어서 90% 이상 두통은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비염으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약을 처방을 써줬고, 감기도 훨씬 덜 걸린 거죠. 코로나 시국에도 코로나 걸렸을 때도 우리가 해열진통제나 항생제 말고 우리가 약을 줘줬습니다. 우리 독소를 배출한 약을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된 목 흔들림, 손떨림도 거의 80-90% 없어졌고, 가스 통증은 지금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숙면은 한두 달 만에도 숙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숙면이 되는 약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이제 가슴 통증이나 두통은 90% 이상 없어졌고,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서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1년 후에는 가슴 통증, 두통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 좋아졌고, 머리 흔듦이나 손떨림도 거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한여름철에 계속 괜찮다가 한여름에 날씨 더웠을 때 열이 발생하니까, 심장열이 발생하니까 좀 나타났던 것 같고, 한 달 그러고 나서 괜찮아졌고, 그 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로는 평소에는 이제 힘들어서 축구 이런 거를 할 수 없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축구를 한 2시간 정도도 축구를 하고, 축구하고 나서 더 떨리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죠, 체력이. 이 케이스는 도파민 차단제를 1년 이상 복용했는데도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더 불안해지고 깊은 잠도 못 자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두통이나 심장 통증과 두통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고 머리 떨고 손 흔들었는데, 지금 도파민 차단제를 완전히 다 끊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자녀분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신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한의원을 다니면서 알게 됐고, 이 몸의 문제다. 긴장하면 나타나고 피곤하면 나타나는 문제다.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한 신호지 정신과 문제 아니다. 이제 이걸 서로 확인했다고 보면 되고, 감기나 비염으로 인해서 틱을 유발하니까 지금도 비염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소염제를 안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잔병 치료도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눈을 깜빡거리거나 어깨를 들썩거리거나 코를 실룩거리거나 이런 얼굴이나 어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부에 있는 심장이나 어떤 면역의 문제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틱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아닙니다. 치료를 못하고 단순하게 마약류를 장기간 복용하라 하면 틱은 고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틱 장애가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해보니까 틱은 장애가 아니고 인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피곤하면 막 몸 떨리는 거예요. 긴장하면 막 몸 떨리는 거예요. 떨림이 발생하면은 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피곤하면 또 염증이 생기잖아요. 코 안이 붓거나 입안이 헐거나 혀에 뭐 나거나 목 안이 붓거나 기침하거나 이게 다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면은 염증이 오는 거니까 약이 된다라는 거는 감기약이든 염증약이 된다라는 것은 먹고 나서 기운이 나야 돼요. 기운이 나는 약을 코든 귀든 기침이든 다 찾아줍니다. 꼭 기억해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염축농증이나 기침, 중이염 이걸 못 고치면은 틱은 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약물로 대증요법 증상만 덜하게 하는 거예요. 코 덜 가렵게 하고 목은 덜 아프게 하고 기관지 확장을 해서 기침을 완화시켜주고 스테로이드 흡입해서 기침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관지 확장할 때마다 기관지가 약해지거나 스테로이드 흡입할 때마다 코 안이나 목 안 점막이 더 건조해집니다. 이건 면역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생약을 찾아서 치료하면 면역이 생기고 혈색이 좋아지면 틱도 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애 갑자기 눈 깜빡거리고 하면 당하지 말고 아 우리 애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우리 애가 요즘 피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본인이 임의로 뭐 홍삼 한약입니다. 임의로 홍삼을 1년씩 먹이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틱장애를 완치해본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천연물질을 복용하면은 거의 뭐 3개월 이내부터 호전이 시작됩니다. 호전 안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하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과 적절한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나으면 치료 대상이 안 되고 적절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면은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거기에 상응되는 처방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제 새로 이렇게 틱 장애를 서양의학 관점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한의사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의원에서 이제 1년 이상 약을 복용을 하고 안 나으면은 문제가 한의 한방 치료도 했는데 안 나았다고, 양방 치료도 해도 안 낫고 한방 치료해도 안 나았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 10년 전에 치료하다가 음성틱을 못 고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치료하다가 잘 못 고친 경우가 있으면은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좀 더 치료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보내주는 것도 본인도 그렇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류의 틱들도 잘 안 낫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고자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